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프링 MVC에 대한 아마 이론적인 내용들을 아마 많이 다룰 것 같아요. 스프링 MVC를 보면 우리가 이제 build.gradle 파일에다가 어, 다음과 같은 스프링 부트에서 스프링 MVC를 사용하겠다, 즉 웹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요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이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주게 되면, 어, 우리 보면 스프링 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오토 컨피규어라고 했었죠? 이 오토 컨피규어에 보면은 메타 inf라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스프링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이름이 긴 파일이 있댔어요. 이 파일을 가보면, 가장 중요한 설정, 스프링 웹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어,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패처 서블릿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스프링 MVC의 가장 핵심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MVC의 가장 핵심인 객체가 디스패처 서블릿이고,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여기 빈으로 등록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빈으로 디스패처 서블릿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객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제 빈으로 등록이 되고요.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사실은 모든 요청을 처리해주게 돼 있어요. 즉 우리가 이렇게 헬로우를 요청을 슬래시 헬로우란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슬래시 hello.json이라는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서버를 실행해주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YML 파일에서는 서버 포트를 9090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어디 갔냐? 잠시만요. 네, 여기서 로컬 호스트 9090에 헬로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출력되고요. 슬래시 hello.json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JSON 데이터가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 일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럼 어떻게 동작하느냐,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이런 형식이에요.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아까 어떻게 요청 보냈었어요? 이렇게 로컬호스트 9090 슬래시 hello.json 이렇게 요청을 보냈죠. 요청을 브라우저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요청이든지 간에 다 요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불리는 객체가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받은 다음에 이 디스패처 서블릿은 그 요청에 맞는 핸들러를 실행해요. 이 핸들러가 뭐냐면 요 골뱅이 컨트롤러라고 애노테이션이 붙은 이 컨트롤러 클래스의 이 헬로우 메소드, 요 메소드가 핸들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즉 슬래시 헬로우란 요청이 오면 이 헬로우란 메소드가 실행되죠. 이 헬로우란 메소드를 우리는 핸들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이슨 컨트롤러도 보시면 이 레스트 컨트롤러가 붙어 있고 요 메소드 슬래시 hello.json이란 요청이 오면 이 메소드가 실행된다고 했었죠. 이거를 우리는 핸들러 메소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어떤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에 맞는 핸들러를 실행을 하고요. 그 실행을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HTML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을 리턴해 주잖아요. 이 스트링을 리턴해 주면 이 스트링에 해당되는 뷰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뷰 템플릿을 사용해서 그 결과를 이제 뿌려주게 되는 거예요. 뷰 템플릿을. 그런데 지금은 요 예제에서는 뷰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골뱅이 리스폰스 바디라고 써주게 되면 뷰 템플릿을 쓰지 않고 얘가 리턴해준 그 결과를
그대로 화면에다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하튼 디스패처 서블릿은 누굴 사용한다? 핸들러라는 걸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이미지를 여러 개 놓고 자, 이 과정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이미지는 어떤 책에 있는 이미지냐면 스프링 MVC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있는 이미지를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하는 일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 선처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핸들러 이스큐션 체인이 결정이 되고 핸들러 이스큐션 체인이 실행이 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요청 오면 핸들러 실행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핸들러가 이제 컨트롤러의 메소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핸들러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핸들러 이스큐션 체인이에요. 그게 이제 알맞은 요청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고 핸들러 익스큐션 체인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핸들러에서 익셉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제 바로 뷰 렌더링, 알맞은 뷰를 보여주게 되죠. 이 알맞은 뷰라는 것은 내가 이 컨트롤러가 리턴해준 값에 따라서 뷰 템플릿이 결정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알맞은 뷰가 결정이 돼서 요청이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왜 예외 처리도 가도 왜 뷰 렌더링이 갈까요? 예외가 발생해도 예외 화면이 보여줘야 되니까 그 예외 화면에 맞는 뷰가 보여지기 위해서 예외 처리 후에 뷰 렌더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청 처리가 종료가 되고 요청이 처리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하나씩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먼저 이 요청 선처리 작업이 뭐냐 이거예요. 디스패처 서블릿은 이런 요청 선처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요청 선처리 작업이 뭐냐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요. 자, 요러한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청이 오면 로케를 결정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단어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로케일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요청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브라우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제가 검사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슬래시 헬로우라고 이렇게 요청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응답이 오는데 네트워크를 한번 볼게요. 네트워크를 누르면 제가 이렇게 슬래시 헬로우 요청한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브라우저가 보내주는 정보가 리퀘스트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리퀘스트 정보가 여기 있어요. 리퀘스트 헤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보낼 때 이 헤더 정보를 서버한테 보내주거든요. 서버한테 보내주는데 이때 어떤 정보들을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보내주냐면 여러분들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accept language 이런 속성을 보내줘요. 이 accept language라는 속성을 보면은 뭐가 가고 있습니까? KO, KR, KO, EN, US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는 한글을 보여준다 이런 한글을 이제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한글 외에도 영어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이런 헤더 정보들을 받으면 서버에서는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서버한테 보내주니까 서버는 이 사용자가 한글을 사용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 사용자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간대는 어떤 시간대를 사용한다 이런 정보들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 시간대가 뭐냐, 우리는 지구는 동그라니까 그죠?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몇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케일이라는 건 뭐냐면 지역화라고도 하거든요. 한국말로 빠지면 이런 걸 이제 로케일과 관련된 단어를 우리가 한글로 지역화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어떨 땐 I28N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I28N이라고 하냐면 I와 N 글자 사이에다가 지역화라는 단어는 I와 N이라는 사이에 단어가 18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긴 단어라서 쓰기가 힘들어서 I28N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지역화와 관련된 건데, 이 지역화는 이제 언어라든지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아니면 시간대 이런 것들이 이제 로케일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은 요청이 오면 이 헤더 정보를 통해서 로케일이라는 걸 결정하게 됩니다. 이 로케일을 결정하고 리퀘스트 컨텍스트 홀더에다가 이 로케일 정보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로케일을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맵이라는 걸 복원한다고 하는데, 이 플래시맵이라는 건 뭐와 관련된 거냐면 나중에 리다이렉트나 이런 거와 관련되거든요. 리다이렉트와 관련된 건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뭔가 요청을 받았을 때 나중에 자동으로 뭐 리다이렉트 하거나 뭐 이런 걸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쓰이고 말아야 되는 정보 있거든요. 요청을 받았을 때 딱 한 번만 처리하고 처리할 때 사용하고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될 어떤 특별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플래시맵이라는 걸 복원하고요. 지금 이거 잘 몰라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로케일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리퀘스트 컨텍스트 홀더라고 불리는 객체에 저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멀티파트 요청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파일 업로드 같은 걸 때가 있어요. 파일 업로드를 폼을 통해서 할 때, 이때 이제 파일 정보가 이제 멀티파트로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멀티파트는 뭐냐면 요청 정보가, 이건 보통 멀티파트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할 때 오거든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하는데,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할 때는 요청 정보가 이제 바디에 어떤 응답이 오는데, 바디가 말 그대로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서 와요. 여러 부분으로 파일을 보내면. 그래서 그런 파일 같은 걸 보낼 때 멀티파트 요청인지를 확인해서, 이 멀티파트 요청일 경우에는 멀티파트 리졸버라는 게 내부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파트 리졸버라는 것이 이제 핸들러 결정과 실행에 이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즉 파일 업로드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뭐가 사용된다? 멀티파트 리졸버가 사용된다 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예요? 이게 이만큼의 디스패처 서블릿이 처리하는 건데, 요청이 오면 요청 선처리 작업을 한다. 그래서 요청 선처리에서는 뭘 한다? 로케일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 멀티파트에 대한 이제 처리,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맵. 이 플래시맵이 뭔지 모르겠죠? 궁금한 분들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요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객체에다 담아서 꺼낼 수 있게 설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 핸들러가 뭐라고 했습니까?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메소드를 우리가 핸들러 메소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요청에 따라서 어떤 게 실행될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핸들러와 관련된 것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이 핸들러 익스큐션 체인 결정하고 실행하는 이 과정이 이제 중요한데, 먼저 이제 결정하는 것부터 한번 이 결정하는 부분부터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 됩니다. 요청이 이 부분이에요. 핸들러 익스큐션 체인 결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요청이 오면 핸들러 매핑으로 핸들러 익스큐션 체인이 결정됩니다. 그럼 이 핸들러 매핑이 뭔지가 이제 궁금하죠? 핸들러 매핑이 뭐냐? 우리가 이제 커맨드 라인 러너를 이렇게 구현하고요.
자, 핸들러 매핑도 객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에 핸들러 매핑 이렇게 해주면 핸들러 매핑스라고 제가 선언을 해줄게요. 자, 지금 제가 핸들러 매핑스라고 선언해주고 여기다 오토와이어드라고 해주게 되면은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이 핸들러 매핑 객체들. 그러니까 자, 스프링 부트가 이 핸들러 매핑에 관련된 빈을 생성해줘요. 핸들러 매핑을 모두 가져온다. 즉 핸들러 매핑 빈들을 모두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핸들러 매핑은 뭐예요? 들어가 보면 인터페이스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인터페이스인데 이 핸들러 매핑이라고 불리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객체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 스프링 엠보이스를 쓰면 얘에 대한 빈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얘들을 한번 출력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핸들러 매핑스에서 핸들러 매핑을 하나씩 뽑아서 클래스 이름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때 한번 제가 디버깅 모드로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 자, 디버깅 모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핸들러 매핑이 어떤 정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핸들러 매핑이 5개가 들어가 있어요. 5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핸들러 매핑이냐면,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매핑, 뭐, 웰컴 페이지 핸들러 매핑, 이런 식으로 핸들러 매핑이 지금 보니까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러 매핑스라고 해서 여러 개가 있죠. 5개의 핸들러 매핑 객체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매핑 같은 경우에는 요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get 매핑이라고 해서 슬래시 헬로우라는 get 요청이 오면 이 메소드가 실행된다는 건데 get 매핑 안에 들어가 보면 이 get 매핑이 리퀘스트 매핑이거든요. 이런 get 매핑 같은 것들을 처리해주는 이런 이제 리퀘스트 매핑을 처리해주는 객체가 내부적으로 이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매핑 객체입니다.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이렇게 해당 객체 빈 이름도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인터셉터도 뭐 얘에 관련된 인터셉터도 몇 가지가 있네요. 자, 지금 보니까 컨버전 서비스 컨버터스 이런 것도 있고 리소스 URL 프로바이더 뭐 등등 이런 이제 인터셉터 정보도 이 핸들러 매핑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콘솔에 보면 이러한 이제 핸들러 매핑 객체가 등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객체가 이런 핸들러 매핑이 내부적으로 빈으로 만들어져요. 지금 보시면 이러한 이제 핸들러 매핑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네, 이런 핸들러 매핑 객체를 이용해서 자, 이런 핸들러 매핑 객체가 이용돼서 핸들러 이스큐서 체인이 결정됩니다. 체인이 결정돼요. 근데 지금 보면 핸들러 매핑 객체가 사용된다고 했는데 자, 요 부분 실행하기 전에 핸들러 매핑이 한번 인터페이스를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가보면 이 핸들러 매핑 인터페이스를 쭉 가보니까 뭐 get 핸들러 이런 메소드 있네요. 그죠? 자, 핸들러 매핑을 구현하고 있는 객체가 뭐가 있다고 했었냐면 우리는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매핑이란 게 있다고 했었죠? 자, 요 메소드에서 쭉 보니까 뭔가 세터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뭘 선택해 볼 거냐면 요런 거 볼까요? create request mapping info 여기도 한번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잡아 볼 거고요. get mapping for method 이런 것도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잡아 볼게요. 어떤 메소드가 실행될지 잘 모르니까. 네. 리퀘스트 매핑 인포도 여기도 한번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핸들러 매핑 중에서 어떤 클래스냐면 자, 요 어디 갔어요?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매핑이라고 불리는 애를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로 잡고 다시 디버그 모드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랬더니
쭉 실행되다가 쫙 보세요.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매핑 부분이 쫙 실행이 됐는데 여기 보면 메소드, 여기 메소드 있죠? 이 메소드 정보가 뭐가 왔냐면 HTML 컨트롤러의 헬로우 메소드라는 게 왔죠. 이렇게 헬로우라는 메소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리퀘스트 매핑 인포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해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실행해보면 여기서도 이제 뭐냐면 create request mapping info라고 해서 HTML 컨트롤러 헬로우 찾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실행하면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메소드가 뭐예요? JSON 컨트롤러의 헬로우 메소드가 메소드 정보를 찾았죠.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매핑 인포를 찾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리퀘스트 매핑 인포를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관리를 해요. 제가 일단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가 제거하고 서버를 종료할게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요게 이 부분이 실행되기 전에 아까 말했던 핸들러 매핑 뭐가 있었습니까? 이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매핑이 내부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요 빈이 사용되는데 이 컨트롤러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런 컨트롤러들을 다 찾아서 컨트롤러에 이런 애노테이션이 붙어있는 메소드를 핸들러라고 했잖아요. 이런 핸들러 정보들을 다 찾아서 스프링이 내부적으로 메모리에 다 올려놓게 돼요. 그래서 스프링은 메모리에 다 올려놓고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다 아는 거예요. 자, 디스패처 서블릿은 뭘 하냐면 슬래시 헬로우란 요청이 오면 이 메소드가 실행돼야 되고 슬래시 hello.json이 오면 이런 메소드가 실행돼야 된다 라는 정보를 리퀘스트 매핑을 통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퀘스트 매핑을 통해서 뭐가 결정되냐면 내부적으로 핸들러 익스큐션 체인이라는 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슬래시 헬로우란 요청을 했으면 이 슬래시 헬로우라는 요청이 리퀘스트 매핑을 통해서 찾게 되니까 그때는 핸들러 익스큐션 체인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결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핸들러 아답터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이 핸들러 아답터가 발견됐다면 이 핸들러 아답터를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견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404가 전달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hello2 이런 URL은 없어요. hello2란 URL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뭐가 나왔어요? hello2는 자, hello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행을 해도 이제 없죠. 연결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나오네요. 이거 404나 마찬가지죠. 네,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 핸들러 매핑을 통해서 핸들러 익스큐션 체인이 내부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 핸들러 익스큐션 체인을 통해서 핸들러 아답터가 결정이 돼요. 그럼 이 핸들러 아답터도 혹시 빈으로 등록되나 이렇게 한번 궁금해서 찾아봅시다. 리스트에 핸들러 아답터 핸들러 아답터스라고 해주고 얘도 오토와이어드라고 붙여볼게요. 그래서 핸들러 아답터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어떤 핸들러 아답터가 나오냐면 이런 핸들러 아답터가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핸들러 아답터의 종류가 이렇게 있죠. 이런 핸들러 아답터가 지금 빈으로 4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얘가 슬래시 헬로우란 요청이 오면 얘는 있어. 실행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이 슬래시 헬로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핸들러 아답터를 결정을 해요. 즉 이 4가지 빈이 있으니까 이 4가지 빈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핸들러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아답터 얘가 사용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퀘스트 매핑 애노테이션이 붙어있는 핸들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되면 뭐가 된 거예요? 핸들러 익스큐션 체인이 결정이 된 거고요. 이 핸들러 익스큐션 체인이 결정되기 위해서 누가 사용된다? 아까 보면
요 핸들러 매핑이 사용된다. 중요한 건 핸들러 매핑이 사용된다. 이 핸들러 매핑은 즉 디스패치 서블릿은 어떤 URL이 요청 왔을 때 어떤 핸들러가 실행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미 이 핸들러 매핑이 컨트롤러를 발견하면 이런 컨트롤러를 발견하면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메소드 정보를 다 뒤져가지고 핸들러 매핑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면 이제 핸들러 아답터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핸들러 아답터가 이제 생겼다면 이제 뭐가 되냐면 요 핸들러 익스큐션 체인이 실행이 되죠. 그럼 그 요청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핸들러 찾았으면 핸들러를 실행하게 되는데 자, 핸들러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이제 핸들러 익스큐션 체인이 이제 있으면 사용 가능한 인터셉터가 있는지 봅니다. 그럼 이 인터셉터라는 게 뭐냐? 이 인터셉터라는 건 뭐냐면 자, 디스패처 서블릿이 요청받으면 여러분들이 만든 컨트롤러의 메소드, 핸들러가 실행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스프링 MVC는 여기다 뭘 여러분들이 만들어 둘 수 있냐면 여기 중간에다가 인터셉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인터셉터라는 걸 만들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얘가 이제 어떤 패턴을 지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패턴을 지정해요. 패턴을 지정해서 어떤 패턴이 오면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 올 때마다 올 때 이 인터셉터가 오는 거를 처리해주고 핸들러가 응답해주는 거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처리해주고 즉 핸들러까지 갈 때 한 번 처리, 핸들러의 응답도 한 번 처리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는 게 인터셉터인데 이걸 별도로 이 인터셉터도 사용자가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핸들러 익스큐션 체인이 있다면 사용 가능한 인터셉터가 있는지 보고요. 인터셉터가 있다면 인터셉터의 프리 핸들러 메소드가 실행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요청이 여기에서 인터셉터에서 더 이상 처리하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요청이 왔는데 얘가 바로 그냥 리턴해버린 거예요. 핸들러한테 가지 못하게 하고 바로 리턴해버리면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셉터가 딱 받았는데 얘는 핸들러까지 가면 안 되겠는걸? 하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응답을 바로 해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터셉터가 프리 핸들러가 요청이 되고 계속 요청이 처리될 건지 결정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또 뺑뺑 돌 수 있느냐? 인터셉터가 하나가 아니고요. 인터셉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인터셉터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터셉터가 여러 개가 처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핸들러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 핸들러가 뭐라고요? 컨트롤러의 메소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컨트롤러의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의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 컨트롤러가 지금은 제가 스트링을 리턴해 줬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될 수 있냐면 모델 앤 뷰 이렇게 리턴할 수 있어요. 모델 앤 뷰 이렇게 이걸 리턴할 수 있거든요. 스트링이 아니라 이렇게 스트링을 전 지금 리턴해 주고 있지만 모델 앤 뷰가 리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 앤 뷰가 리턴됐느냐라고 봤죠?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도 인터셉터가 나오죠. 이번엔 인터셉터의 포스트 핸들이죠. 무슨 얘기냐면 인터셉터는 요청이 올 때 처리하죠. 이때는 인터셉터의 프리 핸들이라는 메소드가 실행돼서 핸들러가 실행되고요. 핸들러가 뭔가 값을 리턴해주면 그때 인터셉터의 포스트 핸들이라는 메소드가 실행되고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얘가 리턴해준 값이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리턴해준 값이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hello, string. 근데 만약 여기다 모델 앤 뷰를 리턴하도록 했다면 모델 앤 뷰가 리턴되겠죠? 스트링이라고 썼으면 스트링을 리턴해줘야 되고 즉 컨트롤러 메소드가 리턴해준 타입이 여기 핸들러가 리턴해준 타입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디스패처 디스패처 서블릿이 핸들러가 실행된 결과를 리턴 받는데 그게 모델 앤 뷰냐 아니라고 하면 인터셉트의 포스트 핸들이 되고요. 모델이 리턴 됐다면
이제 모델 앤 뷰가 뷰를 가질 경우에는 이제 다시 여기로 가서 뷰가 렌더링 되죠. 뷰라는 건 HTML 보통 화면을 출력하기 위한 게 뷰거든요. 그래서 렌더링 엔진을 사용합니다. 렌더링 엔진이라는 건 뭐 타임 리프라든가 뭐 이런 이제 렌더링과 관련된 도구들을 말해요. 근데 뷰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리퀘스트 뷰, 네임, 뭐 트랜스레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뷰 렌더링으로 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가 실행된 거예요. 실행이 되고 예외가 발생됐으면 404일 때는 404에 대한 예외 뷰 렌더링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예외가 만약에 발생했어요. 예외가 발생하면 이 부분이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 메소드가 실행될 때 여기서 예외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이셉션이 빡 발생한 거죠. 리턴하지 못하고 요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핸들러 익스큐션 리졸버라는 것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스프링 MVC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설정을 안 해주면 기본값이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500번 여기서 만약에 런타임 익셉션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사용자마다 그러고 싶잖아요. 런타임 익셉션이 발생하면, 이게 얘가 하얀 화면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 공사 중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쁘게 뭐 에러 메시지도 좀 에러 화면도 좀 뭔가 예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쁘게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데 에러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런타임 익셉션도 있고, 뭐 일리갈 아규먼트 익셉션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익셉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이 메소드 안에서 다양한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셉션의 종류에 따라서 이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핸들러 익스큐션 리졸버한테 문의를 하고 그에 맞는 모델 앤 뷰를 리턴해 줍니다. 이 모델 앤 뷰가 어떤 화면을 보여줄까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리턴해 줬을 때 요청 처리를 재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 예외가 발생했어요. 이제 모델 앤 뷰가 리턴 안 됐어요. 그럼 다시 예외를 던지게 됩니다. 네. 요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아까 보면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제 예외 처리해서 제대로 되면 모델 앤 뷰를 리턴해 주니까 그 모델 앤 뷰에 맞는 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에 맞는 모델 앤 뷰를 던져준다. 그러면 다양한 오류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양한 오류에 맞는 화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뷰 렌더링은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 부분은 모델 앤 뷰를 받거나 이런 거죠. 그럼 뷰 렌더링은 뭘 해주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얘도 객체예요. 모델 앤 뷰에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컨트롤러의 메소드에서 어떤 값을 리턴해 줬어요. 이게 모델 앤 뷰 객체일 수도 있고 문자열도 낼 수 있는데 야, 나는 여기 내가 리턴해 주는 걸 통해서 화면에 보여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화면을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뷰가 스트링을 참조하느냐?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뷰 리졸버로 뷰 구현체를 찾는다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뷰 리졸버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 뭐라고 선언해 줄 거냐면 오토와이어드 리스트 뷰 리졸버 뷰 리졸버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준 다음에 얘를 어떤 뷰 리졸버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도 이제 빈으로 등록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뷰 리졸버가 이렇게 나와요. 뷰 리졸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컨텐트 네고티에이션 뷰 리졸버, 빈 네임 뷰 리졸버, 뷰 리졸브 컴파지 등등 이런 뷰 리졸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뷰가 스트링을 참조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HTML 컨트롤러에서 이거를 빼버리잖아요. 이거를 빼버리고 제가 여기다가 리스트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얘가 뷰 이름이거든요. 뷰 이름. 그러면 이 리스트라는 이름의 뷰 이름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해서 알맞게 화면을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스트링을 참조하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이름, 이 리스트란 이름을 가지고 알맞은 뷰 리졸버가 찾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름이라든가 뷰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요청을 보낼 때 JSON을 달라 혹은 HTML을 달라 이런 이제 헤더 정보가 올 수 있거든요. 요청 정보가 올 때 JSON을 달라고 오든지 HTML을 달라고 오든지 이런 헤더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뷰 이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런 이름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돼서 어떻게 보여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엑셀 화면을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뷰 리졸버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뭘 이해하실 필요가 있냐면 앞으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공부할 때 뭘 찾아보시냐면 if문과 다형성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if문과 다형성 이게 무슨 소리냐? 다양성을 이용한 클린 코드 지향하기. 정말 다양성이 if문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들이 자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이런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안티 OOP, if를 피하고 싶어서. 자, 스프링도 객체 지향 쪽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자바로 객체 지향 쪽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즉, 뭐라고 했습니까?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헤더에 있고 뷰 이름도 맨날 달라지잖아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온단 말이에요. 브라우저의 요청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서 오게 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갖고 스프링을 만든 사람들은 다 if문으로 개발한 게 아니에요. 다양성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뷰 리졸버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뷰 리졸버가 뭐가 있냐면 이런 뷰 리졸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뷰 리졸버들 중에서 한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뷰 구현체를 찾게 됩니다. 근데 뷰 구현체가 없으면 서블릿 익셉션을 발생하고요. 뷰 구현체가 있다면 그 뷰 구현체로 렌더링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리스폰스 바디 지우고요. 리스트 리턴하도록 했잖아요. 이렇게 새로 고침하고 다시 슬래시 헬로 요청해 볼게요. 로컬호스트 9090 헬로우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04 지금 나왔죠. 슬래시 헬로우 있는데도 불구하고 404가 나왔어요. 자, 왜 404가 나왔느냐? 이 리스트 이름에 해당되는 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뷰 구현체가 존재하냐? 없으니까 서블릿 익셉션을 던진 거예요. 근데 뷰 구현체가 있으면 그 뷰 구현체를 이제 렌더링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뷰 구현체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뭐 타임리프라든지 뭐 JS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뷰 구현체인 거예요. 어떤 뷰를 통해서 보여줄 거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렌더링에서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거고요. 자, 화면에 보여주고 나선 요청 처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종료가 됩니다. 자,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는데 이제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청 처리 종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핸들러 익스큐션 체인이 존재했을 때 yes 해서 인터셉트의 애프터 컴플리션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리퀘스트 핸들러 이벤트가 발생하고 요청이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리퀘스트 핸들러 이벤트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를 또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컨트롤러가 이 디스패치 서블릿이 요청을 받아서 응답했죠. 그 요청받고 응답할 때마다 내가 예를 들면 어떠한 이제 뭐 URL을 처리했어. 이런 걸 로그로 여러분들이 따로 남기고 싶다면 이런 이벤트를 받아들여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 리퀘스트 핸들러 이벤트가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클래스로 리퀘스트 핸들러 이벤트 여기 있죠. 리퀘스트 핸들러 이벤트라고 해서 얘가 뭐예요? 어플리케이션 이벤트를 상속받고 있죠. 네, 스프링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어플리케이션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객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벤트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스프링의 이벤트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이벤트라는 걸 상속받고 있는 객체, 얘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이벤트 발생했다는 것을 리슨하고 있는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리슨이라는 건 얘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그게 호출될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이 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의 기능이 이런 메소드들이 실행됐다라는 정보를 따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직접 한번 해볼까요? 스프링 부트에서 어플리케이션 이벤트 리스너 이렇게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네, 검색을 해봤더니 스프링 부트에서 이벤트 사용하기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가보면 자 보세요. 어플리케이션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리스너를 구현하고 있는 객체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했었냐면 리퀘스트 핸들러 이벤트가 발생한댔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벤트란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 이 이벤트란 패키지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텐데 리퀘스트 핸들러 이벤트 리스너 라고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얘가 이제 임플리먼트 꼭 구현해 줘야 됩니다. 뭘 구현해 주냐면 어플리케이션 리스너라는 걸 구현해 줘야 돼요. 어플리케이션 리스너를 구현해 주는데 무슨 이벤트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네릭 표시를 해주고 리퀘스트 핸들러 이벤트를 처리해 준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얘는 인터페이스니까 당연히 이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구현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on 어플리케이션 이벤트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발생한 이벤트 객체가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럼 얘를 컴포넌트로 등록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스프링이 얘를 자동으로 읽어들여서 bid로 등록해 주죠. 그리고 이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 메소드를 자동으로 실행해 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이벤트 객체를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서버를 실행했어요. 그러면 이 제이슨 컨트롤러 있죠?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이렇게 화면을 좀 줄이고 로컬호스트 9090에 hello.json 서버가 에러가 났네요.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왜 실행되고 있을까? 이미 서버 다시 종료하고 다시 실행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된 상황에서 자, 제가 9090 포트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했더니 지금 어때요? 실행했더니 여기 지금 출력되고 있죠. 서블릿 리퀘스트 핸들러 이벤트라고 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출력해준 코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행하면 요청이 올 때마다 뭐가 발생해요? 요청이 올 때마다 어디 갔어요? 요청이 올 때마다 요청이 끝나고 리퀘스트 핸들러 이벤트, 어플리케이션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어플리케이션 이벤트 중에서 그러니까 이 리퀘스트 핸들러 이벤트가 어플리케이션 이벤트예요.
어플리케이션 이벤트 상속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 핸들러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거를 리슨하고 있는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그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 같은 걸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URL이 처리가 됐어. 이런 로그 등을 남길 수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처리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 정리한다면 요청 선처리 작업부터 시작해서 요청 처리 종료까지 이러한 과정으로 디스패처 서블릿이 실행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 키워드예요. 이런 단어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공부하시면 스프링 엠보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